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의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사진 편집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갤러리 앱의 사진 편집 기능을 활용할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기능이 많은 유명 편집 앱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기본 편집 앱이냐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의 기본적인 방향은 많은 기능을 익히자가 아니고 각자 필요한 기능을 가장 쉽게 구현하는 방법을 배워서 200% 잘 활용하자입니다. 오늘 강좌를 보게 되면 사진의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고 사진 회전, 비율 조정, 이쁜 텍스트 글씨 입력, 손글씨로 다양한 표현하기 및 다양한 필터로 멋진 사진도 연출할 수 있고요. 흑백 사진도 만들고 다양한 스티커로 사진도 이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지 약 3달 정도 되었는데요. 당분간은 기본적인 내용에 치중할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되다 보면 추가 앱이나 유료 앱까지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진 관련해서는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앱이 많은데요. 관심 있는 기능 댓글 달아주시면 앞으로 강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스마트폰 사진 정말 잘 찍힙니다. 얼마 전에 50만원 전후의 고급형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갤럭시 S7과 사진 비교를 했는데 제 눈에는 폰에서 찍은 사진이 훨씬 쨍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사진 편집을 위해 갤러리 앱을 실행합니다. 편집할 사진을 선택하고요. 저는 이 사진을 선택을 하겠고요. 나오는 화면에서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래에 4개가 보입니다. 크게 4개의 메뉴가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먼저 조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총 5개의 메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건 메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다시 초기화 시켜주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이 회전은 터치할 때마다 90도씩 사진이 돌아갑니다. 자, 4번 터치하면 다시 원상태로 되고요. 좌우 반전은 좌우를 반전시키는 건데 저는 처음에 회전을 2번 하면 그게 좌우 반전인 줄 알았어요. 자, 그렇지만 180도 회전과 좌우 반전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상하 반전은 좌우 반전과 같은 위아래를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비율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진의 비율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TV나 모니터, 스마트폰도 기본적으로 16:9 형태이기 때문에 16:9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세로 형태이기 때문에 9:16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1:1, 4:3, 4:3은 예전에 브라운관 TV의 비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1을 선택을 하면은요, 지금처럼 이 부분이 선택이 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끌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부위를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터치하면 나머지 부분은 사라지고 이 부분의 사진만 남게 됩니다. 지금 비율을 본 거는 특정 비율 형태로 사진을 자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특정 비율이 아니라 내가 임의 모양으로 사진을 자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비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진 양 모서리 끝에 보면은 액자 틀 같은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손가락을 대고 드래그 하면 얼마든지 사진의 크기를 줄이고 원하는 부위를 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터치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동을 할 때는 가운데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사진의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다시 초기화를 하겠고요. 비율 형태로 사진의 일부분을 자른 거는 엄밀히 직사각형 형태로 자른 겁니다. 직사각형이 아닌 정말 임의로 사진의 일부분을 자를 경우에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가미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르고 싶은 영역 주위를 따라 그리세요 라는 문구가 터치와 동시에 떴는데요. 자, 말 그대로 자르고 싶은 영역을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곰 부분을 제가 잘라내겠다라고 하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서 하게 되면은 곰 부분만 선택이 된 상태로 나머지 사진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부분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끝과 끝을 반드시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바로 띄겠습니다. 바로 띄면은 자, 알아서 끝과 끝을 이어줍니다. 대충 그려서 손가락을 띄면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는 제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하면은 기존에 선택했던 부분을 지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터치를 하고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손을 띄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림 부분과 겹친 부분이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우리는 추가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해가 가시나요? 추가를 선택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가와 제거를 선택해서 원하는 부위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하려면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요. 자, 그렇지 않고 다 무시하려면 X를 누르고 나가면 됩니다. 올가미 기능에서 하나 빠뜨린 기능이 있는데요. 다시 올가미를 터치하겠습니다. 자동 도형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부분을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자동 도형 기능을 활용을 하는데요. 자, 일단 나무 부위를 대략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선택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자동 도형, 자,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터치를 함과 동시에 지금과 같이 비교적 엇비슷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오류가 심하게 났는데요. 보정해 주기 위해서는 제거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아까 배웠듯이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손을 띄면 겹치는 부분이 제거가 되고 엇비슷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 특정 부위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부위가 주위와 대비가 색상 대비가 명확할 때만 이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능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빠져나오겠고요. 자, 다음에는 색조 기능을 보겠습니다. 색조 기능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밝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서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밝기를 지금처럼 밝게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대비 기능을 써본 걸로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더 크게 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높이면은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낮추면은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참고하기 바라고요. 다음은 채도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도를 높이면은 보시는 것처럼 색상의 선명도가 더 높아진 걸 알 수 있는데 색상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채도를 낮추면은 거의 흑백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다음은 색조를 터치하겠습니다. 색조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 톤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고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터치해 확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항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온도 항목을 높이면은 붉은색기가 많아지면서 따뜻한 느낌이 강해지고요. 낮추면은 파란색기가 높아지면서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이 상태를 저장하려면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요. 모두 무시하고 빠져나오려면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효과 기능을 보겠습니다. 효과 기능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현재 지금 효과 없음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효과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터치해서 확인해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쭉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흑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흑백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옆에 일상을 터치하면은 은은한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옆에 스위트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은은한데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효과는 기본적으로 100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절해서 이 효과의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선명을 선택을 하면은 사진이 쨍하고 선명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재밌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에 스타더스트랑 밝은 불꽃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타더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밝은 불꽃은 우측 상단에서 햇볕이 내려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가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설치된 필터 말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필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고요. 자,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할 때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메모리 필터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과 같이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됨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뒤로 나가겠고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가면은 원래 화면으로 왔고, 자,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방금 설치한 필터가 확인이 됩니다. 메모리 필터였죠. 마지막으로 관리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이 관리 기능은 필터가 많으면 선택할 때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필터가 있으면 그것만 모아놓고 바로바로 이용을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리들이라는 이 필터를 잘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안 사용하는 필터는 제외를 시키고 사용하는 필터로만 화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방금 효과 기능을 받고 마지막으로 꾸미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항목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미지 기능은 사진 안에 다른 사진을 끼워 넣는 겁니다. 합성하는 개념인데요. 자, 지금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보이고요. 저는 이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해당 사진이 사진 속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사진의 위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사진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사진을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지금처럼 사진 속에 사진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꾸미기를 선택하고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사진이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확정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스티커 이런 기능을 다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눌러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눌러서 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눌러야지 저장이 됩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다시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스티커 항목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기능은 갤러리에 있는 편집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스티커들을 그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감정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하면 사물과 관련된 스티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을 할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을 터치해서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이 부분으로 회전, 이 부분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크기를 좀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벨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기능은 텍스트 글씨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텍스트 타입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스타일 5, 이 텍스트 타입을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 글씨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텍스트 타입에 입력한 글씨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할 수 있고 회전이나 또는 지울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펜을 선택합니다. 먼저 펜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 펜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펜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펜 글씨 두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중간 이 두께를 선택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색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을 하고 모든 게 선택이 되었으면 닫기를 눌러서 종료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되돌리기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쓴 글씨가 지워지고요. 다시 실행을 하면은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을 지우고자 할 때는 지우개를 선택을 하고요. 해당 부분을 터치하면 해당 부분이 바로 삭제가 됩니다. 확정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지 기능을 써서 사진도 넣어봤고요. 스티커 기능을 써서 스티커도 삽입을 해봤습니다. 라벨 기능을 써서 텍스트 글씨도 입력해봤고요. 그리기 기능을 사용해서 낙서도 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집 초기 화면으로 왔고요. 지금까지 작업 내용을 최종적으로 저장하려면 이 부분을 터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작업 내용을 취소하려면 되돌리기를 터치해서 모두 초기화 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는 저장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편집 기능을 빠져나와서 다시 갤러리로 왔고요. 편집된 사진이 이 부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본 사진이고요.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언제라도 원본 사진은 그대로 있고 추가적인 이미지로 편집된 사진이 생성이 됩니다. 자, 터치를 해보면은 편집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편집하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편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사진 편집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특히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근래 많은 분이 구독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